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 시장은 정치 테마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그 외 섹터들이 차트 흐름이 좋았어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상을 보시면 긴밑골이 소양봉이 떴어요. 이런 경우는 반격형이라고 하죠. 내일 만약에 연속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후에 21선까지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상승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눌림 자리에서 쌍바닥 형태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항시 말씀드리죠. 현재 21선을 이탈한 다음에 뭐예요? 저항대를 받고 무너뜨리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 N장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지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흰보 흐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전 저항대 흐름 막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당분간 흰보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뭐 이번 주라든지 4월달 초에 저점을 한번 세게 무너뜨린 다음에 모양 잡고 가는 것이 조금 더 긴 기간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좀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짧은 기간보다는 긴 기간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뜨린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체로 상한가가 어떻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체로 상위 순위예요. 무섭도록 그냥 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보시면 다 엮여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종목 만약에 내가 좀 차트 흐름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 재미가 많이 없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시간에조차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2심 이제 무죄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서도 재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위 순이에요.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 수급이 크게 안 들어온 종목들은 크게 올랐고, 상한가 부근에 있던 종목들은 역시나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코오롱 모빌리티 거의 하한가로 이제 때가 맞았죠.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 장중 수 흐름은 좋았어요. 상한가 나오다가 바로 하한가 쳤어. 그러니까 이거 따라붙은 사람들은 망된 거죠. 그러니까 예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크겠다. 1심에 유죄가 나왔으니까 2심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재판관들이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이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법 어째 보면은 출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차트 흐름은 좋았어요. 베이스가 뭐 에이텍도 그렇고 동신건설, 특히 동신건설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뭐 재료가 죽은 상도 아니고 전저점 부근이었고 그러면 121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일 이제 2심 선고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관련주를 추천해 드릴까 전일,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제외하고 추천드리진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도박이잖아요. 사실 뭐 한 80% 이상 무죄 나올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 안 나오는 법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와버리면 바로 하한가로 내리꽂는 겁니다. 상승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카지노처럼 도박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무죄 받으면 상한가 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쳤으니까 추후 어떤 흐름이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금일 뭐 우원식하고 김동현 관련주들이 막 수급이 막 세게 들어오다가 막판에 이제 하한가까지 이제 하방으로
약간 패대기가 나왔고 이젠 그럼 이젠 이재명 관련주 빼고는 이제 다른 그 관련주들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앞전 고점도 넘길 수 있어요. 이런 대장주들은 73,300원이 고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하자가 없어요. 크게 뭐 밀린 자국, 밀렸을 때 색이 이탈한 자국도 없고 다시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강하게. 다시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한가 칠 확률은 있다. 없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이 이제 73,300원 분이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 치더라도 65,000원이잖아요. 대략 상한가 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이제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질 않아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다 상한가 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신건설 외에 몇몇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상한가 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에 이제는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일이 나올 것은 매우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의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대선 관련주는 1개월 반, 대충 한 30일 전후로 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전에 대선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돼요. 확정이 돼도. 그다음에 그 반대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대선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선이 3년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아마 그때 되면 이제는 한 1년 반이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에 메리트가 없는 거여서 다음 주에 선고일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도 이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안 된다. 이제 대선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책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인 것이 있으니 정책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되 대선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물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전일 제가 설명드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우. 성우는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현대공업이 크게 갔잖아요, 사실. 근데 얘도 또 신고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또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물론 금일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소폭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 밀린 척 하다가 또 밑꼬리 형태로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좀 강하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KNS라든지 뭐 수급이 뭐 강하게 나오진 않았죠, 이놈은.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61선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률이 나올 확률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지수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시간에 걸쳐서는 손해볼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지수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려서 이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산 그 투자자분들이 불리한 겁니다. 지금은 지수가 유동친다고 한다면. 그래서 되도록 고점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21선이나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근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우 같은 경우도 금일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도 뭐예요? 61선 부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고만 계시면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메가터치도 뭐 마찬가지로 메가터치는 5일선이 21선을 깨려고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정말 장대목 나오면 5일선이 다시 살아나면서 위로 가는 거거든요. 21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더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모양 잡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저는 최소 이 부분까지는 이 앞전 고점 돌파까지는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거래량이 무지막하게 터졌어요. 이미 매수 그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눌림자리 잡힌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앞전 고점 돌파 한번 나오고 죽이더라 죽이지 쉽게 죽는 형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일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7%까지 밀렸다 밑꼬리 이렇게 잡고 갔다가 또 금일은 그대로 이제 앞전에 전저점을 그대로 이탈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00원을 유지를 해준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종목. 그리고 일부러 흔든 걸로 보여져요. 금일 거의 7% 정도 떨어뜨렸으니까 35억 정도
시총이 35억 정도 증발이 된 건데 금일 거래 대금이 3억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3억 6,500만 원으로 30억을 떨궜다는 건데 이런 걸 역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를 역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으로 시총 30억을 날려버렸다는 건 반대로 소액으로도 상승 흐름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다. 적은 자금으로. 왜냐? 얘네 세력들이 대체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거래량이 소폭의 거래량으로도 시총을 저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페이크다. 적은 자금으로 여튼 흔들었잖아요. 매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적은 자금으로 흔들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매수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좀 더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디포스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금일 상한가 한번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선주 쪽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휴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일 흔들다가 이렇게 밑꼬리 5일선을 지지받고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사실 금일 나와줘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이 종목은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소폭의 거래량으로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게 내일은 제가 봐서는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그냥 무너진다? 아 글쎄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게 앞전에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메리트거든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때도 매집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장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한번 시세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셌어요. 금일은. 그래서 그 외 종목들은 좀 쉬더라고요. 그리고 팬엔터테인먼트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또 밀린 형태인데 보통 이렇게 짧게 영망치형으로 바닥에서 나왔다 그러면 반등 나올 확률은 커요. 내일 밀린 척 하면서 양봉으로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바로 V자형 반등이 일정 나온다든지 아니면 쌍바닥 흐름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나온다든지 상승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너무 티가 났어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뭐 와장창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 흐름은 결국 나온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마시고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금일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천 종목은 없어요. 기존 종목들만 이렇게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볼 예정이거든요. 영상을 올려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장이 흔들 가능성이 언짢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유한 종목들만 좀 관리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